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파리올림픽 초반 우리 선수들이 금은동 각각 한 개씩을 수확했습니다. 펜싱 사브르 남자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는 결승전에서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등 매너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그 뜨거운 열정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62.84%라는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대표. 자, 총선 기간 동안 삐걱거렸던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니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했습니다.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뭔가 각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죠. 좋은 정치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예, 김지익 전 대변인 나오셨어요. 자, 만찬회동에서 러브샷도 했고요. 삼겹살 쌈으로 회식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온 얘기는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자.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궁금한 건 독대. 독대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독대 성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쪽이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첫 번째 독대는 한동훈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되고 난 이후에 하지 않겠나. 당직 인선이 끝난 뒤에. 그렇습니다. 그 당직 인선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지도부가 아직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완전히 안정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거기에서 안정화를 시키려면 정책위 의장이 한동훈 대표 쪽 사람이 좀 친한계로 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전에 저 삼겹살 회동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대통령과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고 왔는데 친윤계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정정식 그 정책위 의장을 바로 교체하는 게 부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첫 번째 독대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 어쨌든 당원에는 당 대표가 인사에 대한 임면권이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친윤계나 정점식 의장 생각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1년도 안 된 임기가 1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양측의 의견이 이제 맞서 있는데 만약에 최소영 평론가 한동훈 대표라고 내가 당 대표다.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속도 조절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한동훈 지금 대표의 처지를 제가 지금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지금 기세 좋게 63%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시속 한 80km로 4차선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 노란불에 딱 걸린 겁니다. 근데 노란불에 딱 걸렸는데 그냥 노란불 무시하고 직진하다 보면은 사고 날 수도 있고 이게 또 무섭다고 갑자기 주춤하면은 뒷차에 받칠 수도 있어요.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감 있게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함으로써 당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착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 한동훈 체제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속도 조절과 여유를 갖고 당내 착근하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혹시 바꿀 것이다. 지금 이제 두 분은 안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 9명 중에 친한계로 불리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간다고 봤을 때 4대 4의 구도에서 한 명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정책위 의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 5의 구도를 유지할 것이냐, 5대 4의 구도를 유지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바꿀 거다. 전 바꿀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바꾸지 않고 갈 거다, 유임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일단 9명 중에 안정적인 5명을 확보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인사가 사실은 인사가 메시지라는 말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를 통해서 한동훈 호가 앞으로 어떤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 63%라는 높은 지지가 당에서만 나온 게 당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민심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민심을 아우르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의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킨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교체 쪽에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 사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가 파트너고 당대표보다 원내대표 의사가 더 중요한 게 국회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친한계와 한딸들이 압박을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의 SNS에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댓글들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분이 계속 국민의힘 당직 인선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분이 원내의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저 SNS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원들이 지금 그런 목소리를 SNS에 가서 내기 전에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그 원래 당직을 맡고 계시던 분들을 다시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임명을 다시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정당의 관행을 보면은 당 대표가 바뀌면은 그 전임 당 대표에게서 임명된 당직자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사의 표명했습니다. 예. 그렇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당직 인선이 전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당원들이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예. 그 숫자가 아마도 민주당에서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한 딸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마 고심이 클 겁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새로운 최상병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기존에 했던 제3자 특검법은 더 유효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내 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에 분명한 변함이 없고. 예, 성추행 부의장. 얼마 전에 다시 올라왔던 최상병 특검법안은 일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폐기가 됐어요. 또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 등은 원래 전략이다. 이거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니 당대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견제구를 날리면서 처음부터 한동훈 호가 이거 최상병 특검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또 다른 특검법을 들고 나왔을 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안,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기존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에서 특검 검사를 민주당과 그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전의 특검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헌적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제3자 특검법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그 공언한 이상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오면 좋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김재현 최고나 김민전 최고가 사실상 이건 거의 저는 견제구가 아니라 거의 선전포고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뭐 거의 당대표를 패싱할 수도 있다라는 흐름도
함정을 놓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가 당내 오히려 초반에 리더십이 뭔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민주당도 이 다음에 아마 더 센 특검법이라고 했지만 더 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식의 특검법을 일단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의힘 또 상황을 보면서 그걸 조율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대표에게 남겨진 숙제, 지금 말씀드렸던 최상병 특검법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당직 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수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아마 남아 있겠죠.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예, 최수원 평론가. 늘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그 국민 눈높이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인데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갈기도 어렵고 노란불에 그냥 주춤하게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 62%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60.8%죠. 근데 민심과 당심의 거의 지지율 숫자가 거의 비슷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캠페인 이번 당대표 캠페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일종의 말하자면 공격을 받으면서도 유지한 스탠스는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변화와 개혁의 명령에 부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한 얘기는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의 안 내에서 관리를 받는 게 맞고 그런 정도를 우리가 해줘야 한다라고 근데 진작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사실은 좀 읽혀지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정 관계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이 특별하게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지난 사실 1월 달에 이른바 폴더 인사를 했던 시절은 당대표와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관계였지만 그때 임명직이었잖아요. 지금은 선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했던 이 세력 균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손바닥을 맞추셔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걸로 좀 보입니다. 예. 자, 과연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어떤 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인연들 어떻게 해소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여권이 심상치 않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윤계 인사의 당직, 정책위 의장 연임 문제가 한동훈 호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동훈 대표 측은 사실상 새 인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친윤계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당헌 당규를 두고 갈등 기류가 감지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당 정책위 의장 교체가 당헌상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직자에 대한 임명은 물론 면직권도 함께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친한계 측은 이를 근거로 현재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헌상 새 대표가 출범하면 기존 당직자들은 사직으로 봐야 한다며 백지 상태에서의 새로운 인선을 예고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63%라는 당원 지지의 뜻을 무시할 건가, 새 지도부가 들어왔으면 다 새로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윤계 쪽에서는 당헌상 임기 1년이 보장된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님 심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임명이 돼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한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 측도 당정 관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위 의장 자리는 윤리위 등과 함께 독립기구로 당대표의 임명권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추가 인선도 임박한 상황이라 이번 인선 결과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정 갈등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한 게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예민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걸로 이렇게 맞붙게 된 겁니까? 네, 당무 전반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위원회 구성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 구도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까지 친윤이 5명,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곧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친한이 4명입니다. 친한 입장에서는 과반을 못 차지한 구도죠. 그런데 정 의장을 교체하면 이 구도가 역전되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다수결,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취임 다음 날 만찬까지 하고 이 당정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어떻게 보면 구도 싸움이 중요한 겁니까? 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잘 지내기로 한 건 맞는데 서로를 향한 의심이랄까요? 묘한 시선을 서로 거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에서는 어떻게든 친한 우위의 최고위원회를 만드는 시도라면서 벌써 대통령과 각을 세울 채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친한계에서는 정 의장을 계속 두겠다는 것은 옛날처럼 당을 용산과 친윤이 휘두르겠다는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만찬으로 대표되는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이번 인선이 실제 한동훈 체제에서 당정 관계가 어떻게 가는지 판단하게 될 가늠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그럼 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를 정말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헌이라고 일종의 당의 헌법 같은 게 있는데요. 서로 이 당헌을 근거로 삼아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 대표 측에서는 당헌 25조,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임면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듭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당직자의 임명도 하고 또 면직도 하는 권한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친윤계 또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당헌 68조를 강조하는데요. 정책위 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당원 해석이 갈릴 때 최종 결정도 최고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책위 의장 1명 누가 가져가느냐로 진통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모든 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류가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 만찬 초대하고 당대표 외롭지 않게 하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돌아오는 게 정책위 의장 교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되묻더라고요. 물밑에서 최대한 한 대표 측과 조율을 해보려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조율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정책위 의장 자리 교체 착수한다면 잡음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친윤계 의원들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벌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 저에게 당대표는 원내 상황 말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정점식 의장 평이 좋아서 바꾸려면 좋은 소리 안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려면 추 원내대표와도 협의하고 의총에서도 추인도 받아야 하는데 한 대표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인선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게 새 지도부인데요. 한 대표 선택에 따라서 당정 관계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선택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